안녕하세요. 포철공고 2학년 학생들. 자, 그럼 한국사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원래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를 50%씩 반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중간고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시험 치지 않게 되니까 평가에 조금 변동이 생겼고요. 거기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한국사는 지필평가 특히나 기말고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기말고사가 30% 그리고 서술형 평가가 20%인데요. 이거는 한 날 한시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바뀐 시험 일정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기말고사 기간이 되겠고요. 그 기간 안에서 한국사가 시험 치는 그 날에 기말고사 객관식으로 치는 거 20문제하고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함께 쳐서 50%가 반영이 됩니다. 좀 크죠? 그런데 원래 중간고사도 25, 기말고사도 25였는데 너무 크게 기말고사를 잡아버리면 친구들이 힘들까봐 지금 현재는 기말고사 비율을 30%로 맞춰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수행평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수행평가가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빠르게 시험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두 가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나의 역사 쓰기랑 제주 4.3 사건 글쓰기가 있습니다. 나의 역사 쓰기랑 제주 4.3 사건 글쓰기는 합쳐서 한 페이퍼에다가 제가 제출하는 것으로 리더스쿨에 올려놨고요. 제출일은 4월 4일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올라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자면 제가 학교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리로스쿨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가정통신문이 있어요. 가정통신문에 우리 포철공고 2학년 학생들 잘 지내고 있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어요. 한국사 교과서라든지 학습지 파일은 아래가 아니라 여기 붙어 있네요. 이 위에 있는 게 학습지, 그 다음 교과서, 그 다음 이하가 있는데요.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지요. 네, A4지에. 그래서 이렇게 글 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자, 과제 내용은 나의 역사 쓰기랑 제주 4.3 사건 글쓰기다. 자필로 써서, 즉 손글씨로 써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지 타이핑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제출 기한은 4월 4일 토요일 12시고요. 제출 장소는 리로스쿨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라는 식의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4월 4일까지 올려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1번부터 9번까지 네,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럼 관련해서 여기서 더 이야기를 좀 합시다.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손글씨, 그렇지. 손글씨로 써야 된다. 네. 타이핑, 컴퓨터 타이핑 안 돼요. 그 얘기. 요게 4월 4일까지입니다. 요건 추 뒤에 가서 지금 설명을 좀 자세히 할게요. 그다음 형성평가에 대한 것도 제가 PPT로 만들어놨으니까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지식시장이랑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지식시장이라고 하는 거 혹시 선배들이 작년에 하는 걸 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거 모둠, 즉 조별 활동입니다. 모둠 뽑기를 할 거고요. 계약하고 나서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공정하게 뽑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해당한 조별의 과제도 다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지식시장을 할 겁니다. 요게 20% 조금 크죠. 근데 선배들이 해봤을 때 되게 재밌고 의미 있다라고 해서 요거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존경하는 인물 발표인데요. 이건 개별 발표입니다.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을 역사 인물을 발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10% 그리고 매 시간마다 1명에서 2명 정도가 나와서 발표를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합쳐서 50% 앞에 요렇게 합쳐서 50% 가장 늦게 하는 게 사실 요 지필평가하고 서술형 평가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 박스 쳐놓은 저 아이를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쿨에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들어가서 보시면 글쓰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세요.
만약에 선생님 저희 집은 프린트가 없어서 출력이 안 됩니다. 출력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출력이 안 됐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 혹은 뭐 빈 종이 같은 거 있죠. 노트에다가 관련해서 이걸 그대로 적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읽어 가지고 혹시 못 읽으면 지금 동영상 보고 세워놓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서 글 써야지. 그래서 노트에다 쓰면 됩니다. 네. 손글씨로 쓰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해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일곱 줄. 그런데 지금 제가 A4지로 해놨는데 이거 B4로 된, 그러니까 B5로 된 노트를 가지고 일곱 줄 적는다. 좀 약간 그렇죠. 양심이 찔리죠. 그럼 좀 더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4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곱 줄, 그다음 B5라고 하는 우리가 노트 크기라고 하는 거기에 기준은 10줄. 요 정도 적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생각하는 힘이 되다. 좀 약간 리듬을 타봤어요. 역사, 생각하는 힘, 힘력자의 생각, 물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생각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만들어 본 문구 되겠습니다. 나의 역사 쓰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수업을 할 한국사 교사 권진혁, 이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름답게 꽃피는 봄, 집에서 정말 안타까움, 집에서 보내고 있는 안타까움을 담아 여러분께 글쓰기를 권하고자 합니다. 그죠? 이렇게 봄이 되면 약간 살랑살랑 마음도 약간 뭉클뭉클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글쓰기를 한다면 얼마나 약간 짜증나겠지요. 그러나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역사적인 순간을 찾아서 글로 옮겨보자. 역사적인 순간. 그러니까 내가 역사가가 돼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역사적인 순간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쓰라고 하면 거의 뭐 그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친구들이 생겨요. 내가 태어나는 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쾅 하면서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런 식으로 적는 학생들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역사적인 순간을 고르는 거예요. 뭐 태어나는 날이 너무 역사적이었다. 아니면 내가 월드컵을 보고 있는데 골을 넣었는데 너무 역사적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트와이스 누나들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식의 역사적인 순간 혹은 뭐 포찰 공고를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다. 아니면 내가 반장 선거를 했는데 내가 반장 선거에서 똑 떨어졌다. 엄마가 해준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이 너무 생생해요. 요런 식의 약간 순간들 있잖아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고민을 해보고 글로 한번 옮겨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을 때 그냥 막 쓰지 마시고요. 잘 생각을 좀 해보시고 계율을 좀 짜보세요. 나 어떻게 적지?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사실만 적지 마시고요. 사실에 대한 이야기나 연대기 순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네. 어, 무엇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생각, 네. 본인 생각이 들어가야 돼. 내 생각. 나의 그때 느꼈던 감정. 네. 감정, 그죠? 그 이후로 배웠던 것들, 반성하게 된 것들, 내가 그 뒤로 뭐 칭찬받았는데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런 식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보다는 생각이나 느꼈던 감정들을 적어달라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타이핑 하지 말라고 하니까 타이핑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만약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조금 쳐놓고 손글씨로 옮겨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 쌤, 그럼 그냥 타이핑하고 그냥 하지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글쓰기를 손글씨 못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네, 공부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손글씨가 조금 힘든 학생들이 있는데, 포스코가 에세이를 시켰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본인의 손글씨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손글씨에서 뭐가 보인다. 자신의 약간 뭔가 묻어나거든요. 본인의 것이. 그래서 또박또박 자신의 손글씨로 옮겨보는 것들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써보겠어요? 이렇게 시간 남을 때 한번 써보는 거지. 내가 작가구나, 내가 역사가구나 그런 감정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2번은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라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쓰기 좀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써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사는 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디서 베끼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나는 왜 배우는 건지 잘 모른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때 겁나 외우게만 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역사는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작년에 학생들한테 이걸 적어보라고 하니까 저는 학기 말에 적으라고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학기 말에 적으라고 하니까 되게 감동적인 글을 쓰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를 감동시키면 어떻게 된다? 생기부에 같이 올라간다. 저는 기록까지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한국사 왜 배운다고 생각하지? 나는 학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배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4월 3일 날 일어난 사건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 주에 4월 1일에 제가 수업 동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시고요. 한 40분 정도 분량이 될 거예요. 동영상도 있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글도 같이 읽을 거고 그래서 4.3 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쓰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거고요. 줄은 5줄 정도 됩니다. 작년에 4.3 사건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4월 3일 그 이후 5월 달에 그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었고요. 그때 4.3 평화공원을 갔을 때 학생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이 4.3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썼을 때 옮겼을 때 그리고 제가 또 그걸 읽었을 때 감동이 온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꼭 다시 해보고 싶은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월 1일 유튜브에다가 업로드가 되면 그 이후 영상 보시고 본인이 4.3 사건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 2, 3번을 전체 다 손글씨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꼈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보다는 그런 것들을 써서 사진을 찍으셔서 업로드,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4월 4일 토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바닥 쓰는 것이 10점. 성실히만 쓰면 어떻게 된다? 10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쪽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진 리로스쿨에 보면 리로스쿨에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있어요. 그 컨텐츠, 교육 컨텐츠에 뭐가 있냐면 쪽지 시험을 올릴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거기다 지금 현재 배운 선사시대에 대한 쪽지 시험을 10문제를 출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선사시대 다음에 5개의 동영상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빼고 5개가 더 올라갈 거예요. 수업과 관련된. 그래서 수업과 관련된 동영상이 올라갈 건데 그렇게 해서 수업 끝나면 5개 이렇게 10개씩 문제가 쌓이면 총 60문제가 되겠죠. 그 60문제가 뭐가 된다? 60문제가 20문제로 추려져서요. 그러니까 추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각 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랜덤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문제를 형성평가로 만들어서 그 형성평가를 어떻게 한다? 점수에 반영한다. 평가에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60문제를 달달 외우면 되겠네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되죠. 그쵸.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20문제를 추려서 시험 문제를 내는구나. 그리고 그게 10점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각각 0.5점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 이렇게 됩니다. 동영상 학습을 열심히 한 학생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올려놓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생님도 앉아서 동영상 인터넷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 흔히 줄여서 인강이라고 부르는 거. 인강을 보다 보면 잠이 와요. 졸리죠.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학습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하는지 막 적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수업 중에서 되게 그 쪽지 시험을 내지 않았는데 쪽지 시험에는 없으나 동영상에서 선생님 설명한 내용 즉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 중에서 쪽지 시험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내용도 2문제에서 3문제를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20문제 안에
60문제의 쪽지시험 그 많은 그 문제 중에서 20문제가 나올 거고 그 중에서 두세 문제는 선생님이 쪽지시험에 올리지 않은 부분이 나온다. 이해하시겠죠? 왜? 동영상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어드밴티지 줘야지. 그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3월 30일까지 선생님들이 쪽지시험 60문제를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형상평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봤죠? 교육 콘텐츠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쪽지시험 들어가면 요렇게 선생님이 하나 분량이 떠 있지요. 이게 5개가 더 떠 있을 예정이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 풀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 풀기 해놨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청동기 시내에는 사유재산의 발생과 빈부격차로 인해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누는 이것이 형성되었다. 답 뭡니까? 계급.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문제. 그럼 선생님 이거 반복해서 풀 수 있죠, 당연히. 반복해서 풀면 어떻게 돼? 공부하는 거지. 그치. 계속 공부하는 거지. 이게 60문제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20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 다 쓰진 않았지만. 남은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채점 하시겠어요? 채점하면 답이 이렇게 쫙 뜹니다. 맞췄네, 위에 건. 그죠? 요런 식으로 쫙. 아하. 창닫기. 그러면 이제 쪽지 시험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좀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선생님, 이 평가 계획, 그렇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요렇게 50점은 기말고사. 그 다음에 요건 당장 해야 되는 거. 4월 4일까지 해야 되는 글쓰기. 그 다음 형성평가 퀴즈. 문제 풀어서 준비하면 된다. 그죠? 그죠? 그 다음 또 뭐다? 지식시장. 이건 모든 별로 하는 거다. 이건 모든 별로 계약하고 나서 뽑고 계약하고 나서 이야기할 거다. 존경하는 인물. 요것도 계약하고 나서 존경하는 인물을 발표할 거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좀 찾아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반에서 겹치는 학생은 없어야 되고요. 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1시간에 뭐 1명 혹은 2명 이렇게 해서 7월까지 쭉 나갈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이 존경하는 인물은 생계부 기록까지도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다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설명이 더 필요하신 사람들은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사 평가라든지 과제 안내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